네, 여러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아주 재밌는 사설이 하나 났습니다. 아주 칼럼인데요. 리처드 후로이츠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쓴 글입니다. What Keynes would think of neo-Keynesian. 케인즈는 네오-케인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겁니다. 페드가 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1971년 리처드 닉슨이 근본이제를 폐지할 당시가 생각났다. 그는 그 당시 나는 이제 케인지언이다. I'm now Keynesian 이라고 말하였다. 대중들에게는 우리는 이제 모두 케인지언이 되었다라고 잘못 알려진 바로 그 말이다. 그런데 닉슨이 나는 이제 케인지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중들은 이제 우리 모두 케인지안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잘못 알려져 있지만 닉슨이 실제로 한 얘기는 당시 1971년에 닉슨이 소위 브레튼 우즈 체제의 금태환 달러를 금에 이렇게 앵커 시켜놓은 금과 연결해 놓은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시켜 놓았던 이 앵커를 풀면서 달러의 근본이제 금태환을 정지시키면서 폐지하면서 나는 이제 케인지안이 되었다라고 닉슨이 얘기했는데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말을 진짜 케인즈가 들었더라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닉슨의 근본이제 폐지는 닉슨의 달러 금태환 폐지는 오히려 케인즈가 만든 브레튼 우즈 시스템에 결정타를 남겨놓고 자기가 이제 나는 케인지안이 되었다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다. 사람들은 마치 정치인들이 자신이 레이건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늘 나는 케인즈지안 이렇게 케인즈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 아마 미국에서는 저마다 자기가 레이건하고 친하다고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레이건의 레거시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레이건의 유산 나는 레이건의 정신과 일치한다. 뭐 이렇게. 이번에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도 나는 레이건을 좋아하고 또 나는 레이건의 정신을 담고자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미국 신문들마다 무슨 소리냐? 트럼프 니하고 레이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오히려 레이건은 트럼프 당신을 별로 안 좋아했어. 뭐 이런 칼럼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정치인들이 마치 레이건을 들먹이는 것처럼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케인즈를 들먹인다. 그러나 케인즈의 진짜 이론은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나 금태환 폐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람들은 케인즈를 오히려 오해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쭉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온전시키면서 마치 케인지안의 정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만일에 지금 케인즈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는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 대신에 아마 금을 사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9월 22일자 입니다. The Wall Street Journal 오늘 아침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What Keynes would think of New Keynesian. 케인즈는 소위 네오 케인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글로 최근에 있었던 소위 케인즈를 들먹이면서 재정 지출을 무한정으로 늘리거나 또는 화폐 가치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양적 완화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이제 비판한 재미난
글을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제가 이제 오늘의 뉴스를 마무리하는 정규제 칼럼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일본 방위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의 안보법제가 통과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일본도 일본 사람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도 정작 이 내용은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만한 내용은 다음 달에 10월 1일 날 일본의 방위장비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방사청, 방위사업청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방위장비청. 우선 제가 요약한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직원 수가 1,800명입니다. 기술관료, 공무원입니다. 1,400명이고 자위대 관료, 자위관료라는 것은 자위대 군인 이 말입니다. 400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방사청이 아마 직원이 2,500명이 더 되죠. 군인과 공무원이 반반 정도 될 텐데 일본의 방위장비청의 경우에는 일단 직원수 1,800명, 행정공무원 1,400, 자위대 군인 400명. 그리고 조직은 장비 부품 조달 부문, 장비 시설 부문, 기술연구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새로 신설이 됩니다. 전투기, 이지스함 조금 이제 살벌해집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전임하는 팀에서 시작, 양산 정비까지 관리한다. 예산 규모는 1조 6천억 엔이다. 방위성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다.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예산 규모는 1조 3천억, 1조 6천억 엔이다.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일본 개입된 우리나라 정경련 같은 조직이죠. 방위사업정책 실행을 향한 제언, 이런 이름으로 지금 저는 여기에 아주 요점 정리만 해놨습니다만은 이 보고 자체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 일본의 게이단 낸 이 방위산업 정책을 실행을 위한 제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기업들. 국제 공동개발을 한다. 생산하고 장비 부품을 이전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F-35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타국용 F-35 제조에 참여에 노력해야 한답니다. 노려야 한다. 참여를 노려야 한다. 노려야군요. 타국용 F-35. 글쎄요. 물론 다른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를 지칭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F-35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기술도 달라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기술은 못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생산까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하자. 제조에 참여하도록 노려보자 라고 지금 게이단렌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달 제도를 개혁하고 국제 공동개발에 일본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방위 관련 단체를 포함한 관민 일체 전시 판매 전략을 수립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방산기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12년, 불과 한 2년 전입니다만은 방산 매출 기준입니다. SIPRI라고 앞에 되어 있는 것은 세계 방산업체 순위입니다. 미쓰비시가 29위, NEC가 45위, 가와사키 중공업이 51위, 미쓰비시 전기가 55위, DSN이 56위, 이히가 76위. 우리나라는 삼성테크 윈입니다.
카이, LIG 넥스원, 한화 4개업체가 100대 방산기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모두 50위권 밖에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방산 비중이 전체 매출의 8.5%, NEC, 위성 시스템, 가와사키, 초계기, 수송기, 헬기, 방산 비중 11.5%, 미쓰비시 전기 3.5%, DSN 60%, 그 다음 전투기 및 항공기 엔진 해서 전체 합계로 보면 이 업체들의 평균 방산 비중은 7.1%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일본에는 이 방산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많이 또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차 생산하는 업체만 하더라도 부품사 포함해서 35개가 망했고요. 도산했습니다. 잠수함 업체가 또 30개가 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안보법제 가지고 우리들이 굉장히 지금 너버스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안보법제는 불가피할 뿐더러 한미일 집단 안보 체제 위에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득이 된다. 우리 손이 모자라는 데는 그 후방기지가 있어야 되는 거다. 당연히 후방기지가 한국에서 뭔가의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일본 열도만큼 좋은 후방기지가 없죠. 그래서 그 일본 열도에서 충분히 후방기지 역할을 해주고 미군을 지원해주고 한국군을 지원해주는 것은 뭐 대환영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적어도 이 방산 쪽에 적극적으로 일본이 나서는 것은 우리 방산업체들에게는 경계해야 될 새로운 강타자가 나타나는 거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이 좀 쓰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네. 2014년 4월 1년 전이죠. 무기 수출 3원칙이 철폐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것은 뭐 전쟁 중인 지역에는 수출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도 수출할 수 없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조해서 납품했습니다. 무기 수출 3원칙이 폐지된 바로 다음이죠. 그 다음에 전투기 탑재 미사일을 영국과 공동 연구 개발한 게 2014년 7월 미쓰비시입니다. 잠수함을 공동 개발해서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이 참여해서 호주와 공동으로, 그 다음에 이지스 함용 표시장치 공동 생산을 위해 미국에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수출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후지스가 이 무기 수출 3원칙이 철폐된 것은 유엔이 정하는 한 전쟁국, 전쟁 중인 국가, 공산군 국가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를 제외하면은 무기 수출할 세 군데는 무기를 수출할 수 없다는 게 무기 수출 3원칙인데 작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게이단nen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굉장히 자료가 두껍습니다. 오늘 제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모아서 보니까 이게 일본의 어떤 산업 전략, 경기 전략과 함께 이번에 안보법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아베의 전체적인 어떤 설계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지나간 이미 납품이 성사되어 된 사례고, 지금 이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까 게이단낸 그 자료에서 제가 찾아보면 프랑스, 인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세안 국가, 이탈리아, 도이치, 노르웨이, 터키
이스라엘, 바레인, 베트남, 스웨덴, 싱가포르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영국, 호주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인도, 그 다음에 아세안 국가, 그 외에도 이탈리아, 도이치, 노르웨이, 터키, 이스라엘, 바레인, 베트남, 스웨덴, 싱가포르 12개 국가군요. 하고 지금 이제 뭐 제가 이 게이단낸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뭐 국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차트가 아주 뭐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요 다음 수순은 어디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방사청을 필두로 지금 우리는 방사 꽤 그래도 한 2조 원 이상이 아마 될 겁니다. 수출이. 그래서 꽤 이제 이 방위 산업이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칫 그 일본이 또 그나마 이 시장을 또 가져가지 않겠나 해서 우리 이 방위 산업 지금 우리 뭐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라는 것은 너무 또 글쎄요 뭐 공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만은 그렇게 부조리와 부패가 지금 매일 한 건씩으로 터지고 있잖아요. 방위산업 그러면 그냥 막 부패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지금 우리를 그 참 주눅들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인가 참 우리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안보법제 이후에 일본이 이쪽으로 매진해 들어갈 거다 하는 그런 감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정규제 뉴스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전혀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저는 항상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0월 3일 날 정규제 뉴스 오프라인 토크 파티가 토요일 저녁 6시에 한국경제신문사 소공원에서 있다는 것도 좀 널리 전파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하루에 100원, 3,300원 내는 유료 회원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그 선물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좀 가입하실 때 좀 낯선 분들도 계속 해보시면 또 괜찮습니다. 또 숙달이 되면 좀 괜찮으니까 선물하기 같은 걸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볼 수 있게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